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 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오늘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적으로 강의하기 앞서서 시장 브리핑 얘기 드리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2차적인 상승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은 땡땡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사례로 드렸던 종목들 모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렸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3위, 4위, 5위 사업자들을 도태시키면서 본인들은 점유율을 높아가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수는 강하지 않지만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나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내 계좌 포트에 있어야만이 궁극적으로 연말까지 주가 지수들이 좋다고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결국 그런 종목들이 계좌와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핵심적인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신대가에서 강의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본방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저와 계속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또는 장전의 어떤 브리핑들, 미 증시의 흐름이라던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업종들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많은 투자 포인트와 아이디어,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모멘텀에 더 집중해야 할 때고요. 오늘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임플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시장도 지금 완화, 이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흐름이 좋았다는 거 부분들 좀 놓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수학주 시즌2 17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가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그렇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좀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든지 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분명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 9월달 또는 10월달 하락장에서 역배열을 만들었고요. 역배열이라는 거는 뭐 다시 한번 좀 리뷰 드려보자면 단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중기평선 그리고 장기평선 순으로 있으면서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얘기 드렸습니다. 상승의 힘이 강하지 않지만 대부분 실적이 무난하고 좋았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평선들이 발산을 한다. 정배열을 만들고 시세가 강하게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이런 기업들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2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적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실적이라고 한다면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얼마 벌었다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는지가 핵심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꼭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번 3분기 때 어떠한 실적을 냈고 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더했을 때 작년 한 해치 실적 이상을
보인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들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같이 한번 면밀하게 보시면서 왜 실적을 봐야 되는지 부분들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 누구나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요. 결국 2차 반등은 실적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뭐 얘기 드리지만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글로벌 축구 스타인 손흥민은 왼발과 오른발을 잘 씁니다. 양발잡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실적이 아까 절대적으로 얼만큼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실적 대비해서 PER이라는 숫자가 과연 저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단 순이익도 잘 아셔야 되고요. 주식수가 왜 중요한지도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을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시즌1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EPS 성장률 앞에 있는 이 EPS가 바로 어닝 퍼 스탁이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EPS가 매년 얼마큼 성장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과연 싼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의 실적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실적 성장률을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PEG 투자법이고요. 요거를 제가 시즌1 때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꼭 열심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 혹시 찾기 어려우시다면 노란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서도 강의한 자료들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강의들을 1강부터 15강까지 순차적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착착착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 꼭 노란 채널들 많이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뭐 왼발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뭐 얘기 드렸지만 많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캔들에 대한 모양 딱 5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양봉 캔들, 음봉 캔들, 그리고 십자 캔들,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만 아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바닥 패턴,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중바닥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저점이 왼쪽 저점보다 높게 형성돼야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있어야만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연출해 줄 수 있다. 결국 그 힘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결국 첫 번째로 얘기했던 기술적 분석,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기본적 분석, 둘 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목표 주가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병행하시고 이걸 내가 숙지를 하셔야만이 연말까지 지수 흐름이 좋다는 전제 하에서는 좋은 투자,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선별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꼭 두 가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어닝 시즌이라고 한다면 사업 보고서, 그리고 뭐 분기니까 분기 보고서겠죠. 분기 보고서를 11월 14일 날 대부분 기업들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움직인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언제든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 오늘 강의 주제에 맞춰서 2차적인 반등은 결국 실적이 이끌어낸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소외를 받았던 기업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사실 제가 사례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요. 그 기업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주가보다 얼마만큼 더 올라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리드 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일 때 단기 이평선들이 중기 이평선 지지받는 자리들 또는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는 자리들, 변곡의 위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꼭 제 강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숙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적주들은.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세 분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업들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 기업들만 보시더라도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많이 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기업은 YM텍이라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뭐 전해핵, 분리막 등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을 구성하는 4대 부품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극에서 양극에서 그리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들이 흐르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이라는 거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거고요. 방전이라는 건 전기차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거에 대한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1등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 제가 얘기 드릴 때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과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8월 달에 보시면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주가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으로도 이미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넘었던 기업이고요. 주가 지수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과연 근데 이런 기업들 매도하고 팔 자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미 실적에 대한 훼손 부분은 우려가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도 역배열 만들기 전에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이 부분도 제가 얘기드렸던 패턴입니다.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그대로인데 바로 이렇게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실렸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2,000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이후에도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제가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영망청 캔들이 매집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타이밍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시초가를 살짝 이탈할 수 있지만 빠르게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은 꼭 반드시 기존 강의들도 역으로 계속적으로 좀 반복 수강해 주셔야만이 어떤 제 강의에 어떤 총체적으로 머릿속에 내 거를 만들면서 이게 정말 실전에 쓰면서 내가 좋은 투자라는 건 결국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나옵니다. 추가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만 클릭하시면 추가 바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저와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저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 뭐 적어도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들 채널 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가져왔을 때 주가만 하더라도 26,6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요. 과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망치형 캔들로서 윗골을 잡아먹는 실적 성장 중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다시 얘기 드리겠고요.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2주 전에 가져왔던 자리고요. 주가는 지금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 8%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YM택은 상장일 당시에 시초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자격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자격은 실적에서 찾아야 한다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14억입니다. 작년 실적은 52억이고요. 2배 넘는 성장이죠. 결국 100% 실적 성장일 텐데 4분기에도 3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은 70억 정도였고요. 아마 이 부분을 크게 좀 상회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 마무리했고요. 시세 한번 분출했다가 단기적으로 이평선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보시게 된다면 10일 이평선 부근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매집봉을 만든 겁니다. 매집봉을. 그리고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최근 시장 보시면 어떤가요? 700에서 730포인트가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밴드 범위입니다.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은 왜 지수 이상으로 올라가나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10% 오른다 간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은 최소 2~3배 올라가야만이 내 계좌가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서 다른 기업, 적자 기업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 좋은 투자 성과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 열심히 보셔야 된다 얘기, 실적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과연 이런 자리들이 겁먹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이 자리였죠? 조금 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근데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 윗골이 잡아먹으면서 올라갔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치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조 지표도 과열 구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년 상분기 실적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리스크한 거죠. 항상 얘기 드리지는 거야. 달리는 말에 굳이 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사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투자자와 외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분들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요. 너무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조바심이 가장 큰 개인 투자자한테는 악재이자 어려움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이런 기업들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나와서 슈팅 나오면 또 차익 실현하고. 주식 투자라는 건 좀 편하게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익률을 쫓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소학주 시즌 1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30% 수익 났다고 한들 투자 비중이 적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투자일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투자라는 건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싸다라는 분명한 평가를 내리셔서 시간에 투자해서 갖고 계시면 그런 기업들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QOQ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가져왔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사례 종목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잘 안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일대 얘기 드렸던 거 보시면 아마 RSI 지표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었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분출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N자 패턴이죠. N자 패턴 중에서도 이전 저점보다 높게 저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포인트를 한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다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만들어집니다. 고점들은 수평선이고요. 저점들은 높이면서 시세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20일 이평선 또는 60일 이평선을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정배열이라는 추세를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실적 성장주는 하반 경직성이 매우 튼튼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연출해주는 구정에서도 매집봉이라든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심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포인트 적어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엉망청 캔들이 한번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엉망청 캔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추세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10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주가는 6만 500원이었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종가를 좀 보시면 주가는 9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6만 원대 자리에서 순식간에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아마 수산화 리튬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 진출에 대한 가치적인 성과물이 보일 거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추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재료 테마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수산화 리튬 가격에 의해서 그 부분에 재료 테마가 엮이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실적주들은 이럴 때 행보하는 구간에서 열심히 사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재료 테마든 실적이든 뭐가 됐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두리가 길었던 만큼 시세도 어마어마하게 분출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장대양봉 굉장히 큰 힘을 받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보조지표 또한 아직도 과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수평선 좀 그어보자면 일전에 설명드렸던 지지와 또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처음에는 이 선은 지지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지지선은 뭐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캔들 위로 돌파하면 이게 바로 저항선이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항선이었고요. 저항선 돌파하게 되면 이 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낫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모르고선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요. 혹시나 이런 포인트들을 활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공략 타점들도 잘 잡아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딱 제가 얘기 드린 부분만 잘 하시면은 좋은 투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배열, 지지받는 거, 역배열, 이격 좁히는 거 이런 강의들을 제가 그동안 소학주 시즌2에서 수없이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결국 투자라는 건 내가 잘 알아야만 되고요.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하게 된다면 나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요. 그런 투자는 전 좋은 투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드리는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투자 방법만 알아가신다면 좋은 투자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릴게요. 거기 채널에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업종과 섹터들 그리고 공부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적극적으로 와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같은 게 있는데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무료 컨텐츠, 무료지만 사실상 상당한 가치가 있는 투자 정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마그네틱 2020년에 실적은 마이너스 13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은 58억이었고요. 지금 150억 수준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50억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컨센보다는 낮지만 회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될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음료, 캔 이런 쪽에서 탈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에 대한 시프트를 하면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찾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산 리튬 관련된 사업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던 차트 모양처럼 단기간에 4일 동안 주가는 천장부지로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걸 안다는 거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 좋은 친구들 사놨는데 제로테마 엮여서 올라간다는 건 이 또한 내가 투자 횟수 잘 봤기 때문에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찾아온 거라고 같이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기업들은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모트렉스, 나무가 그리고 몇 가지 기업이 더 있는데요. 나무가는 사실 제가 사례 기업으로도 시즌 1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가져왔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려감은 하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다시 얘기해서 고화질 카메라를 공급함으로써 수량은 좀 떨어질 수 있었지만 프라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은 잘 챙겨갈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2020년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3억 영업 적자였고요. 작년에는 230억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실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숫자적으로만 얘기를 드려보자면 매출액은 300억 정도? 10%가 채 안 되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 이 뜻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OP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15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한 7, 8%? 결국 이 뜻은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 그리고 EPS와 연결되고는 순이익을 정말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에서도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서 지분에 대한 평가 차익이 생겼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업으로 잘 버는 순이익을 제대로 된 평가된 EPS로 파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서 저랑 같이 호흡 맞추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투자 스킬들을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 하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하락장을 또 겪었습니다. 결국 지수를 이긴다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지수가 10% 하락했는데 지수만큼 하락하는 그 기업은 하반경지 튼튼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10% 올라갈 때 개별 기업은 20%, 30% 올라가는 제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었는데요. 과연 제가 가져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12,000원이고요. 전고점도 못 올라갔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 포인트라는 타이밍을 잡고 본다면 그렇죠? 여기 저점인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를 만들었고 역배열 이격 좁히면서 상승 상하수로 패턴 나왔습니다. 이 뒤로의 주가 흐름들 전 좋을 거라고 매번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흐름을 흘러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지금 16,650원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이전에 차트를 가져오면 보신다면 잠시만요. 좀 전 차트로 가겠습니다. 12,000원이었습니다. 주가는 16,000원까지 4,000원 정도 가량 올랐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는 지금 10%밖에 반등이 안 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주가는 30% 이상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왕지사 자율주행 할 거면 적자 기업 하지 마시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없고요. 비중도 실으실 수 있고요. 그런 기업도 자신감 있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성 큰 종목들 사실
바닥에서 머리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기억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기업들은 동전주인데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아니면 실적 대비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실적 좋은 기업들 뭐 10년, 20년 투자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런 리드 타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양손잡이가 되셔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처음에 말도 안 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좀 안 것 같고 많이 내가 주식을 안다고 한다는 그 시점부터가 함정이고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고생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 그리고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 트레이닝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얘기 드릴 텐데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수학주 시즌 1, 수학주 시즌 2,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잘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배열 그렇죠. 이평선들이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발산을 하면서 주가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실렸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수 대비해서 실적이 좋고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거나 제로 테마까지 엮이면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결국에는 이걸 기술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이평선 수렴을 하다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런 변곡조 자리에서 실적 좋은 친구, 실적 좋은 놈을 잡아놓는다면 그런 친구들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내 계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주식을 제대로 아는 게 훨씬 더 내 계좌를 증식시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을 봤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예, 역사적 신고가. 단 한 번도 안 갔던 주가 흐름 자리들을 가고 있고요. 그 자격은 결국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정배열 초입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거고요. YM텍도 볼까요? YM텍은 사실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굉장히 붐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부여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얘기 드릴 때는 충분히 상장일 당시 시초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상장일 다음 날까지 주가가 좀 낙폭이 있었을 때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사실 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바닥권에서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큰 폭으로 밴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박스권에서. 그리고 돌파를 강력하게 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쪽이죠. 뭐 나무가라는 기업이랑 좀 비슷한 좀 결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QOQ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YM텍이랑 좀 비슷한 실적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주가가 한번 시세가 분출을 했었습니다. 이전 저점 깨지 않고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캔들이. 그리고 11일 평선, 21일 평선이 맞닿으면서 다시 한번 11일평선이 11일평선, 21일평선 위로 올라갔고요. 주가는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750원 정도의 위치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과연 좀 어떤 흐름들이 갔을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들, 그렇죠? 제가 십자 캔들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어디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죠?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 상승 흐름을 전환할 수 있다. 위에 있으면 하락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캔들 패턴은 영망치형 캔들도 비슷하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조금씩은 좀 주의 깊게 보실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 한번 시세 분출했다가 단기적인 캔들이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보지는 않겠고요. 지금 보시면 18,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재료 테마가 하나 있었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고점을 뚫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재료와 테마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런앤런에서도 두단 에너리티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원전 테마주가 아니고요. 실적 관련된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저점들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하반기 오시도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조금씩 완만하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모멘텀은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평선이 수렴되는 자리들, 여기도 도치 캔들 나왔고요. 충분히 이런 힌트 자리들이 공략하거나 모아가거나 또는 고점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어떤 이런 캔들이 나오게 한다면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 없이 주가지수 따라서 하락했기 때문에 전혀 이 주가는 상응하거나 맞지 않는 주가다.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 완만하지만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나중에 좀 강의를 드리겠지만 일명균형표의 구름대도 주요한 지지 자리들입니다. 이 구름대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올라가는 흐름들.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도지표도 보시면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신뢰도가 높은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장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 자체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미국 지난달 지표 발표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고요. PP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좋은 주가 흐름들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인베스팅, 투자로서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좋은 자리 샀다고 한다면 20%, 30%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었던 사례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중심에 놓고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잡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 자체가 횡보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가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너무 좋은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 계좌에 30%, 40%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아직 덜 움직인 30%, 40% 기업들은 수익 난 걸 가지고 이런 거에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분할 매수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 드려보자면 전반적으로 계좌 운용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실적을 제대로 봤던 기업 중에 주가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직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혹여나 고점에 불어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런 수익금을 여기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평단이 낮출 거고요. 평단이 낮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한 것만큼 비중을 덜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현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현금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 대한 계좌에 대한 운용 능력도 분명 중요하다는 거죠. 종목에 대한 수익률, 물론 다 모든 종목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절대 100%가 없기 때문에 꼭 이런 계좌 운용 능력에 대한 팁도 제가 채널에다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사실은 지난번 이런 고점의 부근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들, 그렇죠? 1년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자리들 열심히 모아가시면서 평단 낮추면 됩니다. 평단 낮추면 이 정도까지 왔을 거고요. 여기 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한 것만큼 비중 줄이면 됩니다. 또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또 사면 됩니다. 평단은 또 낮아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하면서 내 계좌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내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의 들고 있는 기술적 분석 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살려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즐겁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돈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게 주식인데, 주식하면서 인상 찌푸린다거나 계좌 손실로 인해서 고생하고, 물론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트레이더나 투자자들도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장인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주식이라는 걸 내 계좌를 찾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금 적금보다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적과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다양한 좋은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트렉스까지 좀 봤고요. DK락이라는 기업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이중바닥,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중바닥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중천장으로 내려갈까요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을 좀 볼까요? 실적은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도 QOQ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YM텍,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업이죠. 모트렉스, 그리고 DK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중 천장형으로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중 바닥형으로 주가는 더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주가는 14,2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져올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1,000원 정도대였는데요. 결국에는 그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인 것 같아요. 결국 이 회사의 주가 흐름들 보겠습니다.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정배열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하지만, 파란색 선인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다는 부분, 정배열 지지받는다는 건 강력한 상승의 힘이 있다.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중바닥형이 되고요. 이중바닥형으로서 전저점보다 높은 데서 저점 형성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지지를 받았고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지수 급락하면서 동사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 볼린저 밴드 제가 강의를 드렸잖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할 때부터는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터치했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 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단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작은 마이크로적인 거에서 샀다 팔았다 해봐야 수수료만 많이 나오고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엇박자 탔다가는 오히려 호되게 계좌 손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친구들 좋게 바라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제가 분할 매수 기술 얘기 드릴 때도 바로 기간 조정 얘기 드렸습니다. 가격 조정 얘기 드렸고요. 이 기간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발산을 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연출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제가 꽤 오래전에 좀 가져왔던 기업인데요. 이 당시 주가 하더라도 64,400원이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건설 부분도 있지만 전선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평선 수렴을 했는데 어떠한 좀 주가 흐름들이 보여줬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검증이 끝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는 64,400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쵸? 지난번 10월 하락장 이후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면서 올라갔지만, 이 기업은 너무 빠르게 올라간 부분도 있죠. 차곡차곡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다. 거래량도 매우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과열거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열거원에서 지글지글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은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들 있기 때문에 꼭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조정 없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리는 말보다는 조정받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60일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120일 이평선의 주가가 캔들이 조정받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N자 패턴 또는 역회전 숄더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공략하셔라는 얘기들까지 또 같이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을 접목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LS라는 기업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라는 기업 설명을 드릴 때 이 회사는 연결로 잡히고 있는 실적 기업들이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LS 전선이 있고요. 동사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LS 그룹이 전선 쪽에 굉장히 특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전선 쪽은 뭐 5G 네트워크 통신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력에 들어가는 케이블선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이는 사용처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몇 조 원 규모의 실적은 아니지만 얘기 드리지만 얼만큼 CAGR이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 얼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 또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저점을 지난 저점보다 깼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평선 수렴을 했었고 이 자리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가 바로 도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한번 흘러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야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주가는 지금 75,9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 당시만 해도 67,000원 정도까지 됐었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딱 보시면 캔들이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았고 10차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주가가 시세 분출했다가 기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N자 패턴까지 잘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뭐 얘기 드리지만 실적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좋은 타이밍들을 사신다거나 혹여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고점에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는 가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죽지 않는 불사신이다. 실적이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실적이 견인차가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 기업들 굉장히 많이 좀 드렸는데요. 이 사례가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두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바닥권이나 패턴이나 캔들들 모양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와 좀 헤어지기 아쉬우시거나 또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 답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겠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와 코드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어떤 투자의 중심들은 명확합니다. 실적, 그리고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들, 캔들 모양들, 그리고 패턴 분석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좀 편하게 투자하신다면 주식이 즐거우실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7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